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TBS는 2024년 1월 1일부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존폐 위기에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 처리를 두고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 당의 입장차가 매우 컸는데요. 오늘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과 TBS 존폐 위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 박유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략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문성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문성호입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가 이제 작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있던 우리 미디어재단 TBS에 갑자기 한랭정선처럼 들이닥쳐가지고 폭풍우가 쏟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도 계속되었던 편향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청년부 대변인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성, 그러니까 방송으로서의 평양을 없애버리고 공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전부터 왔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엔 고름이 돼서 터져나온 지금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유진 의원께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슬프죠. 예. 이거는 시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이 얼마든지 자정작용 할 수 있고 또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시의회가 400명 방송국 노동자 또 임직원분들의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요. 아마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 권력이 여기까지 결정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편향성의 문제가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다. 혹은 또 4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좀 두 분의 입장차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조례는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문성호 의원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미디어재단 TBS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없애는다는 것으로 그 재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단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서울시 출입자금을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항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조례는 통과된 후에 1년 뒤에 효력을 발생한다. 2번은 만약에 재단이 없어지게 될 경우 혹은 정리해고가 될 경우 그 직원들을 보장 고용하겠다. 3번째가 마찬가지로 재단이 사라질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 정리 작업을 할 수 있다인데 공청회도 제가 열어보고 여러 이제 자문위원 법률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니까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조금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항과 3항은 삭제하고 1항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만 끊겠다. 단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좀 더 대화의 장이 있어서 공정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이유가 원래 최초 발의는 최우정 의원께서 해주셨지만 그 수정 발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저 역시도 TBS 재단이 사라진다. 그 개념을 두고 한 게 아니라 배수진을 치고
우리는 출연금을 이제 주지 않겠다라는 배수진을 치고 임했다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재미있게도 올해 2023년도 출연금은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분간까지는 뭐 일자리가 사라진다거나 정리해고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 예. 이제 내부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공정성을 살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예 기간이 1년 조금 넘게 남아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해당 조례안 처리 표결에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분들이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해당 조례의 시의회 통과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박유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1년 유예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TBS 미디어 재단이 이제 재단된 지 3년 차거든요. 400여 명의 임직원분들이 있는데요. 이 400여 명의 임직원들의 순수 인건비만 230억 정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방송국이 운영되는 최소한의 기본 경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적어도 300억 정도는 갖춰져야 방송국이 그나마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내년에 232억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네. 출연금 삭감한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내년부터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1년 유예를 했으니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건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끊는다는 전제는 일단 가지고 있었고 대신 이제 박유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된 삭감을 때문에 이번 연도에 저희 상임위에서 출연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평양성을 없애는데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EFM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TBS EFM은 오히려 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요. 그런 프로그램은 살려주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양성으로 문제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데는 충분하게 운영하고 남는 돈이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의회 조례 통과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 등에서 박유진 의원께서는 이번 폐지 조례가 매우 위헌적이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얘가 지금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안이 2번 바뀌어서 제출된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 제출된 조례안은 1번 7월부터 시행한다. 2번 이제 임직원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 다른 출연재단에 입사시키는데 혜택을 주겠다. 3번 이제 그 7월 발효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님이겠죠.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다 이 부분이었는데 앞서 이제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번 조항, 3번 조항은 위법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이번에 이제 2번째로 제출된 조례안은 2번, 3번이 삭제된 이제 출연 지원을 폐지하겠다라는 조례안으로 정리가 된 거죠. 예. 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또 문성호 의원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론을 좀 제기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수정안을 내므로써 그 법적 위헌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줄까 말까는 의회의 권한이에요. 대신에 이제 뭐 그 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파고들면은 어떤 법에는 근데 약점이 없겠습니까? 다 그렇게 모든 조례안이 다 세세하게 파고들면은 약점이 하나라도 발견되기 마련이에요.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은 TBS 재단 측에서도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제를 해서 소원대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의 간섭을 받기 싫다라고 그런 입장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배제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헌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가 모순이 되는 거죠. 서울시의 출연 자금은 받고 싶지만 서울시의 간섭은 받기 싫다.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편향성이 없어져야 일단은
대화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편향성의 문제부터 좀 짚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서 언론 탄압 또는 언론 길들이기다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요. 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유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고 안 주고는 의회의 권한이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잘 모르시냐면 왜 TBS 미디어 재단으로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어떤 정권 또 어떤 시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교통방송 시절에는 시정 홍보 방송국의 역할이 컸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종합방송 편성권을 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누가 시장이 되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모두가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미디어 재단으로 바뀐 지가 이제 3년 차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TBS 미디어 재단으로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출연금을 삭감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상업 광고를 허용해 줘야 방송국이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업 방송 광고는 할 수 없고 출연금은 줄이겠다. 즉, 더 이상 방송 운영할 수 없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400여 명 임직원분들은 이거야말로 이제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가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36명 시의원분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하기까지 하면서도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던 것은 이런 전제가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디어 재단을 출범을 시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좀 줄이려면 상업 방송 광고라도 좀 허용을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박유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TBS 재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저도 익히 공감합니다. 근데 상업 광고를 허가받는 거는 방통위 소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단점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만 질의한 게 다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 TBS의 편향성과 그리고 방통위 방심위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미행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방통위가 어떻게 상업 광고를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TBS 재단이 먼저 할 일은 방통위 방심위가 그동안 해왔던 권고사항을 전부 이행하고 그 권고사항 자체가 사실 편향성을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없애고 나면 방통위 방심위에서도 너희가 어엿한 공정한 방송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상업 광고를 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 출연 자금에서 벗어나서 박유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2배로 챙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본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내에서 이렇게 방통위 방심위 제재 권고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허위 방송을 했을 때 걸렸을 때 바로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를 했으면 될 일을 끝까지 변명을 하면서 안 하는 경우 특정 방송인이 좀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 일이 약간은 불신을 초래해서 결국엔 광고가 안 들어오는 일까지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문성호 의원께서는 이제 TBS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데에는 방송통신위원 방통위하고 심의를 거쳐야 그 방송이 어떻게 되면 공정성이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에도 TBS 재단의 권고사항이나 제재사항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만약에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처럼 저희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만약에 계속 내려갔으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정치적으로 약간 좀 압박을 받는구나.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친성향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재를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 방심위에서 제재 권고를 할 정도로 심하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유진 의원님처럼 재단 직원들하고 이렇게 살려주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재단은 확실하게 변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 의원님들께는.
왜냐면 그렇게 앞장서서 지금 나서주고 계시는데 이거 바꿀 생각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TBS의 정치 편향성 박유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보도를 하지요. 현존하는 명백한 팩트가 뭐냐면 그 보도에 대해서 절반에 찬성하는 분들과 절반에 반대하는 분들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결과를 가지고 편향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시각 자체가 공정한 보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보도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속 시원한 사실 보도를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이런 게 현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런 현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방송이라는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를 전제해 두고 치열한 논박을 통해서 그럼 무엇이 더 틀린 말이고 무엇이 더 공정한 방송인지를 더 집요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따질 무대 자체를 송두리 없애버린 거거든요. 없애놓고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 얘기야말로 이 방송이라는 가치를 선거 승리와 패배 같은 프레임 위에 얹혀놓고 우리가 이겼으니 뽐때를 보여주겠다처럼 방송을 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나 정치 시사 보도는 절반의 찬성, 절반의 반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그런 방송 본연의 가치는 누가 정권, 누가 자치단체장을 맡던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자체로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인 거지. 그릇 자체를 논의할 무대 자체를 송두리 없애놓고 이것이 우리가 선거를 승리했던 이유다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방송의 가치를 정치 논리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번 조례 통과로 TBS는 2024년 1월 1일부로 서울시의 예산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예산 역시 올해 출연금에 비해서 88억 원이 삭감된 약 232억 원이 편성된 상황이고요. TBS는 연간 예산 500여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의 예산이 중단되면 사실상 TBS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결정이 좀 번복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박유진 의원님? 번복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는 다수결 투표의 결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오죽하면 36명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표결에 아예 불참을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확한 과정상이에요. 시의회가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인 시장님께서 거부권처럼 행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시 논의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TBS 미디어 재단도 시장님의 제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말 원론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오세훈 시장이 반려를 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원래 오세훈 시장님 스스로가 이제 최초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조례안이다라고 의사는 표명을 하셨지만 아마도 반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의사숙고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부디 좀 번복될 가능성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은 이 대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내년 6월이 되면 현재 이제 TBS 구성하고 있는 이사진이 전체 구성이 바뀌거든요. 새술은 세부대 이 말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께서는 앞으로 1년간 유예 기간 정도를 좀 아까 강조를 하시면서 번복될 가능성도 좀 열어놓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노조위원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TBS 재단 하기 나름이라고 전 말씀을 드렸어요. 노조 측에서도 성명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임직원들의 너무 태도가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유진 의원님처럼 일단 방송에 대한 공정을 지키자는 분들의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럼 굉장히 그러면 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방통위 방심위 제재 공고를 다 이행하고 예. 그리고 정치적 편성만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미디어재단 TBS의 모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약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나가서 통제를 못했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사과가 없어요. 이게 바로 평양성의 문제예요.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이건 찬반이 아니라 야 쟤네들 왜 허위 방송했는데 왜 저거 사과 안 해?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화의 장을 열기에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단 제가 노조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TBS 임직원 내부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게 있긴 있구나. 확실하게 우리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 대화의 정이 열릴 것이고 그 희망의 조금 결과를 다시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의원께 앞으로 TBS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성호 의원님. 저는 이제 보도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TBS가 지금 이제 트래블에서 투게더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방송이다. 그래서 시민방송이라는 그 취지로 보면은 이제 동네방네 이제 돌아다니는 뒷골목 방송도 있고 예. 시장 방송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EFM도 있고 많은 좋은 방송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몇몇의 그 정치 편향된 그 프로그램 때문에 먹칠을 당하고 있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임문분들 그리고 이사장분들, 이사진분들께서 이 문제를 조금만 더 헤아려 주셔서 조금만 사고의 전환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미디어재단 TBS는 존속할 수 있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아쉬운 점은 그 선봉장을 지금까지 이제 쭉 노고를 해오셨던 이강택 대표이사께서 마지막까지도 함께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사퇴의 의사를 밝히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빨리 쾌차하시고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이 만약에 그런 의지가 못 보이셨다고 하더라도 이사진 분들께서 꼭 그 의지를 받아셔서 공정성 확립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BS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박유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TBS 미디어재단은 32년 됐거든요.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 이게 주제인데요.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세계 방송사를 살펴봐도 TBS 정도의 역사성과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왔던 과정은 되게 찾기 어려워요. 굉장히 소중한 이 자산을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누가 과연 이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노동자 생존권을 한 방에 없애는 결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시민들의 뜻이다 같은 접근으로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이제 폭력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방송국 스스로의 자정작용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고 우리 할 수 있다 믿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과 TBS 존폐 위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 또 박유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조례 통과 이후 TBS는 지역 공영방송 미래 비전안을 발표하며 공적 책무, 또 재원 다각화 방안 등을 밝혔습니다. 그간 공영방송으로서 TBS가 소임을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TBS가 시민만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T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